최근 미국의 저명한 미사일 로켓 연구기관인 CSIS가 우리나라의 로켓 기술력이 핵무기와 핵미사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작년 누리호 발사 이후 대한민국의 우주 로켓 기술력, 발전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2년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로켓 미사일 연구기관 CSIS의 세계 우주 로켓 기술 개발 척도의 반등폭이 인도에 이어서 바로 2위의 한국일 만큼 대한민국의 우주 로켓 개발은 순식간에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순위표를 보면 인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핵보유국이고 ICBM,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제치고 우주 로켓 기술 척도의 발전도 퍼센트 순위에서 세계 2위를 달성한 것일까요?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보유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고구려제국TV. 특히 한국이 개발한 우주 로켓은 고체 연료 형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한국은 핵보유국으로 등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첫 국산 로켓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항상 한국보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 앞선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한국이 발사한 로켓에 이미 그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항공 우주 기술은 정체됐고 한국은 계속 비약적인 발전 중이라며 몇 가지 이유로 한국이 곧 항공 우주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왜 위성 더미가 지구로 떨어진 것인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항우연 관계자들의 답변은 무엇인지와 한국이 일본을 우주산업에서 추월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왜 유치한 행동이라고 발언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 성장세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누리호의 비행거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주 로켓 데이터는 거의 국가 비밀로 다뤄지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해서만 공개되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누리호 위성 더미가 상륙 지점을 계산한 결과 발사대로부터 약 8,700km나 비행한 것이 드러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순수 국산 기술로 첫 시도한 로켓으로 이뤄낸 성과인데요. 로켓 기술 선진국들도 대부분 첫 시도에서 비행 중 폭발하는 뼈아픈 경험을 맛봤지만 한국은 목표 고도까지 이상 없이 올라갔다는 것에 한국의 기술력이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항공 우주 전문가와 군 전문가들은 비행거리 말고 다른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누리호 위성 더미가 지구로 떨어진 것에 대해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누리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누리호가 이번 발사에서 마치 ICBM과 유사한 비행 궤적을 보였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 상공에서 정남쪽으로 방향을 튼 후 고도 70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까지는 보통의 로켓 발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궤적입니다. 그러나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 모사체는 3단부 로켓 엔진 연소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46초 일찍 깨지면서 가속도가 붙지 못해 제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 호주 남쪽 약 350km 해상에 떨어졌는데요. 총 비행거리는 앞서 네티즌들이 계산한 8,700여 킬로미터로 알려졌습니다. 대고구려제국TV. 비행 궤적과 거리만 놓고 보면 우주 발사체가 아닌 ICBM이 발사됐었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대기권 진입 시 다 타버릴 것으로 여겨졌던 위성 더미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IC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대기권 탈출 후 재진입하는 기술인데 대기권 진입 시 대기 마찰열에 타지 않고 내부를 보호하는 첨단 소재 설계 기술과 정확한 방향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이 사실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누리호의 비행 종말 시스템이 부착돼 있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서 최종 목표와 진입 각도, 탄두 폭발 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장착된 종말 유도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고구려제국 채널. 여기에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 기사에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이 로켓을 발사했다는 제목을 붙였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발사는 군사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에 의문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또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군사 및 민간 미사일 능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항우연 연구원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더미가 높지 않고 지구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저 하강 속도가 부족했다고 답변에 많은 군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로켓 기술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결과였는데요.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은 2010년부터 누리호 개발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의 ENMD에서 위성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부터 로켓 연구에 뛰어들었는데 미국에선 외국인에게 로켓처럼 민감한 연구는 맡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본부장은 한국 로켓의 시작을 연 장본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00년 한국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 과학 로켓 3호 개발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공동 개발 그리고 이번 누리호까지 20년 넘게 발사체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가 나로호 개발 당시 러시아 엔지니어가 흘리고 간 종이를 주워서 밤새워 번역하고 버린 기름까지 분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고의 노력 끝에 로켓 부품과 소재는 모두 직접 개발하게 됐으며 낯선 부품과 소재를 만들어줄 기업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한국은 놀이공원에 들어간 부품 37만 개 중 압력 센서와 온도 센서처럼 기성품을 쓸 수 있는 것을 빼고는 거의 100%를 국산화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 기술로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데 해외에서는 평균 1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7년 반 만에 실제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요. 항우연 관계자는 나로호 사업 당시만 해도 한국이 로켓을 만드는 게 사실이냐며 무시하던 러시아 연구진이 액체 연료 로켓 상용화 이후 공동 개발을 제의할 정도로 우리 기술력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로호 개발 엔진 같은 경우 자국 생산에 한국을 들여올 정도로 기술 이전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같이 공유받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반응에 얼떨떨해지기까지 하는데요. 한국의 우주 산업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우주의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